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우리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때문입니다. 농촌 소멸의 현실 속에서 농업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사계절 온갖 자연재해가 우리 땅을 위협합니다. 더는 날씨가 좋을 때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변하는 환경으로부터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농업, 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재한 농촌진흥청장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건재한 농촌진흥청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농촌진흥청이 뭐 하는 데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농촌진흥청은 1962년부터 그 농업과 또 농산업 관계에 되시는 업계에 어떤 필요한 기술 개발, 그리고 그런 개발된 기술이 농업 현장에 잘 보급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그 인원이 한 1,9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200명 정도가 그 석박사급 이상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으실 품종 개발이라든지 농기계 개발, 식품 저장 기술 이런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네. 또 그런 기술 개발을 된 것을 현장에 보급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R&D가 주요 사업이고, 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지자체하고 연동을 해서 계속 이제 하는 그런 게 주 업무라고 좀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은 1조 1,000억 정도가. 네. 네.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농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네.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농업에 대한 연구인데, 네. 그 부분이 새로운 어떤 그 농업과 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기본적인 골자는 농촌진흥청이 그 우선적으로 우수한 어떤 기술이 있는 분야면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면 되지만, 예. 농촌진흥청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면 그 누구와도 협력해서 우리의 농업의 기술 수준을 높인다. 예. 그거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농업만으로 이게 농업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이 워낙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공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업과 합쳐져 가지고 예. 발전돼야 합니다. 그게 기본 골자였고요. 예. 그래서 정책이나 현안 해결하는 10개 과제, 예를 들면 디지털 육종이라든지 농기계 개발이라든지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등 10개 품목과 AI를 활용하는 것, 로봇을 활용하는 것,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선진된 그런 분야가 우리 농업에도 접목될 수 있는 그런 4개 분야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올해는 전체 한 3,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제 농촌진흥청도 혁신을 위한 뭔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변화를 좀 모색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그 성과를 내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연구한 그런 과제들이 현장에서 경제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과제의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연구 과정의 어떤 내용들을 디지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예. 축적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도 병행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연구직 채용 방식을 전면 개편을 해서 올해부터는 공개 경력 경쟁 채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 말씀은 농업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AI, 물리,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거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또 사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뭐 병해충 관련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또 그게 발생 빈도도 높을 거고
거기에 대한 좀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기후 변화는 우리가 빨리 대응해야 할 뭐 시대적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기상 이변이라든지 병해충 발생으로든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해충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병해충이 어떤 병해충이 나올 건지에 대한 예측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이 되면 거기에서 빨리 방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인들이 이제 뭐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병해충인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핸드폰으로 특정 그 병해충이 의심되는 곳을 이제 찍으면 예. 그 핸드폰에서 이것이 어떤 병입니다. 어떤 충입니다. 해충입니다를 알 수 있게 하는 예. 그 AI 기반 뭐 병해충 진단, 예찰 진단, 예. 앱 이렇게 저희들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것들을 저희들 개발을 했고요. 예. 올해는 아마 작년까지 한 330여 종의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지만 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1,100여 개 넘는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 앱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앱 이름이 또 따로 있나요? 예, 그 AI 기반 병해충 영상 진단 처방 앱 현재 저렇게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들어가면 예, 네. 우리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은 뭐 바로 다운받아서 네. 그걸로 찍으면 다 확인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게 이제 1차적인 것이 되겠고요. 예. 저희들 또 어떤 병해충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트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랩이라고 하면 벌레가 들어가서 잡히는 것이죠. 예. 통상은 이제 사람들이 인원이 가가지고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충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무인 트랩, 그러니까 해충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를 넣으면 예. 해충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사람이 가지 않고도 디지털로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예를 들면 기상 상황이라든지 디지털 트랩에 잡히는 해충의 종류라든지 네. 앞서 말씀드린 농가가 이렇게 찍어보면서 나타나는 그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해서 예. 작물 정보, 작물 생육 상황, 기상 상황, 주변국에서 생기는 해충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런 시기에는 이런 작물에 이런 병해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예측이 되게 되고 예.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어떤 농약을 지세요, 어떤 방법으로 지세요라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NCPMS라고 있죠. 병해충 종합 관리 시스템.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유사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예를 들면 그 병해충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그 내용을 정보를 담고 예. 그 병해충의 적절한 방제 방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안내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농업 기상재 예측 서비스. 네. 이거 굉장히 또 획기적입니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통상 우리 기상청에서 그 동네 예보로 그 기상을 예보하지 않습니까? 그 예보할 때는 통상 5km 바이 5km 단위로 5km의 어떤 면적으로 예. 시골로 따지면 뭐 읍면 정도 수준 단위로 이렇게 예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농업하시는 농업인의 농경지는 주변에 계곡도 있고 뭐 등선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경지가 위치한 그곳에 따라서 가지고 기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3m는 더 예, 추울 수가 춥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농장 단위로 30m 바이 30m이죠. 농장 단위로 자기 농장에 집원을 치면 자기 농장의 기상 정보 11종, 예를 들면 온도, 바람 이런 등 11종의 어떤 기상 정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재해 예측 정보가 한 15종을
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 농장 지번을 치면 기상이 어떤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재해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세요라는 대응 요령까지 저희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10개 시군에 저희들 그런 내용을 적용을 했고 예. 올해는 155개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155개 시군은 농촌 지역 시군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재 서비스 받지 알림 서비스 받듯이 그렇게 가는 건가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단계가 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그 농업인이면 누구나 자기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 지번을 치면 그 기본적인 정보는 받습니다. 예. 두 번째,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 예. 예를 들면 어떤 그 재해에 대해서 어떤 그 방제 노력들을 더 하세요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 가입을 하고 자기 정보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품목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그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정 지역의 그 산골이나 이런데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 할까요? 네. 그 관측소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AWS, 예. Automated Weather Stat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기상청이 그런 그 관측 기계를 전국에 다 분포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이 별도의 또 농업 지역이 좀 특화된 지역에 그런 시설을 이제 두고 있고 거기서 모이는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모델 등을 통해서 분석해서 농장 단위의 어떤 그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촘촘하게 이제 그 기상청보다는 또 촘촘하게 이제 예. 그 날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어떤 뭐 특정 농가가 네. 좀 이렇게 수해본 뭐 네.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예,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예. 그 아마 2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 봄철에 그 한파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 꽃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예보할 때보다 자기 농장의 그 기온이 뭐 최소한 3도 이상 낮아서 꽃눈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사전에 미리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경보가 와가지고 미리 대응할 수 있어서 그 꽃눈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뭐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 농식품부가 차세대 농촌 통합 정보 시스템 농업 이지 네. 이거 하고 지금 하고 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연동이 있는 거죠. 예, 저희들 24년부터 26년까지 그 연동을 시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유사한 정보들이 여러 군데서 가는 것보다 예. 좀 더 종합된 정보들이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기 예. 때문에 예. 저희 농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세밀한 조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도 지금 그 외부로 이제 만들어지고 네. 아직은 완성이 된 단계는 아닌 거죠. 저희들이 아마 24년, 26년까지 예. 그런 뭐 단계적으로? 완성을, 예, 네.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보면 뭐 농업과 관련된 기후도 들어갈 것이고 뭐 네. 병충해도 들어갈 것이고 네.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외부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기상 정보, 병해충 정보, 예. 또 가축하시는 분들은 가축 사육 정보, 그다음에 토양 정보 이런 한 8개 정도의 어떤 정보를 통합해서 예.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가 되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품종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또 이게 농촌진흥청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기후 변화는 참 다양한 어떤 현상으로 나오잖아요. 예. 뭐 곡한, 폭염, 폭우 뭐 등등, 가뭄, 고온 이런 부분들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농업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고온에도 착색이 잘 되는 사과, 그리고 특정 병해충에 잘 견디는 벼, 예. 그다음에 더위에도 잘 자라는 배추, 그다음에 침수가 좀 됐더라도 콩 꼬투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콩 이런 품종들을 만약에 개발을 적용을 하면 농업인들이 그런 재해가 왔을 때도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특정 병해충이나 고온이나 이런 것들에 잘 견딜 수 있는 다양한 품종 개발에 저희들 매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 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품종 개발을 할 때 좀 더 선진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육종이라고 한다면 그 육종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뭐 정보, 빼곡히 수첩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종가의 경험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고 시행착오도 중간에 많이 걸리고, 예를 들면 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한 15년씩 걸린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농촌진흥청은 뭐 디지털 육종을 이제 지향을 합니다. 내용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 흐르는 골격을 한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예. 품종 개발 과정의 유전학적 선진 기법을 대폭 늘립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 품종 개발 전 과정을 디지털로 축적해서 쌓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 그 쌓아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예를 들면 우리 농촌진흥청도 사용하지만 산업체나 육종가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그게 그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근본 대책은 결국 저탄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또 이제 그 기조로 많이 가고 있는데 농업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마 정부가 2050년까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에 비해서 한 38% 줄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 분야의 어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기술 개발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물 재배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초로 아마 저메탄 벼 올해 중에 아마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보급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네. 비료나 거름을 줄 때도 이걸 좀 25cm 정도의 어떤 깊이 거름을 주게 되면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줄인다고 해요. 네. 질소 비료 사용량도 줄이고 뭐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토양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네. 바이오차 사용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축산을 하시는 경우에도 소가 이렇게 사료를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메탄을 이렇게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료 자체에 메탄 발생을 적게 하는 그런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한우의 어떤 사육 기간이 통상 저희들이 한 30개월에서 31개월 정도 이렇게 사육하고 출하를 하는데 그 사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급을 한다든지, 가축분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들거나 고체 연료로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오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님이 좀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논농사는 거의 기계화가 아마 거의 다 됐다고 제가 또 네. 들었는데, 이제 밭농사는 아직 좀 덜 됐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돼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벼농사의 경우에는 한 99.7%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예. 근데 밭농업의 경우에는 67% 수준으로 상당히 좀 낮은 상태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럽니다. 예를 들면 품종도 다양하고 식물체도 다양하고 논처럼 이렇게 경지정도 잘 안 돼 있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밭농업을 기계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팔대한 밭작물의 생산비를 따져보면 한 60%가 고용비입니다. 자기 고용비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요즘은 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또 노동자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줄이게 되면 생산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년까지 8대 밭작물 전 과정을 기계화를 개발을 완성을 할 계획이고요. 예. 올해는 7종의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 개발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계화가 되면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농가의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농촌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농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이제 IoT 기술을 좀 접목을 시켜서 네. 사고를 좀 획기적으로 줄인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던데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농기계 사고가 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혼자 또 일하시다가 농기계 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큰 피해를 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만약에 농기계가 일정 정도 기울면 경보를 내고 예. 전복이 되면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기계를 개발을 했고요. 예. 저희들이 전남 소방본부에 있는 119 상황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농기계가 사고 났을 때 119로 바로 이렇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그 농기계 주행 안전 표지판 그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예.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 농기계가 지나갑니다라는 정보들이 전광판에 이제 뜨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주변을 지나가는 그 차량의 속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상당히 올라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이제 AI 그리고 로봇 이게 이제 한창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접목을 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인 방제 로봇, 그러니까 그 농약을 이제 칠 수 있는 무인으로 자율주행하면서 농약을 치는 로봇, 예. 그리고 무인 운반 로봇, 이렇게 개발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거운 짐을 무인으로 자율주행하면서 하는 로봇들도 현재 개발이 돼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한 과정, 예를 들면 수학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수한 기술을 가진 선진 산업체와 협력해서 개발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국외농업기술협력 주요 성과하고 앞으로 좀 주요 계획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대한민국은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예. 저희 농촌진흥청이 양자협력, 다자협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60여 개가 넘는 국가들과 현재 협력 중에 있습니다. 다자협력의 어떤 그런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프리카, 중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케이브 아이스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 7개 국가의 국민들의 주식이 쌀입니다. 예. 근데 쌀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통일벼 아시잖아요. 30여 개가 넘는 품종 통일벼를 기반으로 품종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27년까지 종자를 한 10,00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이 종자 10,000톤을 사용해서 쌀을 생산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에 한 3천만 명이 드실 수 있는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시아의 경우에는 저희들 농업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 아시아 토양지도 그것을 이제 그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그 아시아 지역의 또 식품 영양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중남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분들은 좀 좀 소농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갖추는데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낭콩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 그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현재 하고 있고요. 아마 4월에는 그 카리브 연안에 있는 도서국들 한 14개 국가들과 한 카리콤 농업협력협의체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능적으로 한 5글자를 좀 줄여서 좀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농업이란? 예. 제가 뭐 재밌게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농업은 따뜻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껏 살아온 세월의 반 정도 이상을 우리 농업과 우리 농과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농업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농업이 항상 발전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농업이 항상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는 또 없으니까 예. 그럴 땐 좀 슬퍼하면서 또 더 잘 되라고 이렇게 그 독려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은 따뜻한 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가족 모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생명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국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기가 넘쳐 흐르는 우리 농촌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인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건재한 농촌진흥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